네, 안녕하세요. 이브닝 투자쇼의 고수, 책을 읽어주는 부자아빠 정재호입니다. 자, 오늘 또 투자의 고수들의 명언들, 책 속의 명언들을 통해서 투자의 맥을 짚어주시기는 알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특히 오늘 투자자들이 이 고수들, 투자의 고수들은 철저한 니체를 신봉하죠. 왜냐하면 니체는 외로운 늑대, 외로운 바닥을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유명한 투자가들,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또는 손정희 같은 분들 철저히 철학가들이죠. 그래서 투자는 철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니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오늘 또 이제 후반부에 종목 상담 시간 있죠. 종목 이야기 시간. 네, 여기 전화 주시면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데요. 전화 직접 참여는 02-786-1073 1362번 열려 있고요. 휴대폰으로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앞에다가 꼭 고수 또는 정재호라고 적어주시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8288번입니다. 자, 정보 이용료가 없으니까 많이 참석 바랍니다. 자, 오늘 들어가는 시황 얘기입니다. 키워드 소리일까요? 오늘 코스닥뿐만 아니라 거래소에도 중소형주에 신용이 많아서 거래소와 코스닥의 신용 잔고를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야기로부터 미국장이 조정하는데요. 미국장이 너무나 오랫동안 상승 일변도로 왔기 때문에 아마 좀 지쳤을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차트 보면서 얘기하는데요. 우선은 신용잔고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신용잔고 보시면은 어때요?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이 신용잔고가 지난 12월 달은 약 5조에 있는데요. 지금은 7조 6천억으로서 신용잔고가 좀 높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특이사항으로 보고 싶은 것은 주식형 수익주권.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주식형 수익권 들어가 보면 금액이 상당히 펀드에서 지금 환매되고 있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동안 여러분이 들어갔던 그런 펀드, 대형주 펀드가 수익이 안 나고 중소형 펀드가 수익이 나기 때문에 대형주 펀드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탈취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수는 이번에 큰 주해가 없습니다. 이제 박스 돌파하고 결국 이번 달에 5월 7일 조정하고 지금까지 좀 5월 7일 조정 3세기 했죠. 반등파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눌러서 결국 한 달에 한 번씩은 선물 옵션 조정을 해야 된다. 옵션이 오르고 옵션에 콜 옵션이 한 번 오르고 풋 옵션이 오르고 그래서 가두리 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아주 강한 그 조정을 받아서요. 종합지수는 내일까지 맞으면 그렇게 큰 조정은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이 문제죠.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들은 원래 이렇게 좀 조정이 사납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시가총이 작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강하게 올라가고 조정할 때도 조그만 이제 그 매물들이 나오면 특히 신용 매물들이 나오면서 어제 오늘 강하게 조정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조정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21일 평선이 깨는 조정 정도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 장이 코스닥장이 더 좋고 거래소보다 강하다 그러면 거래소의 2009년의 시장을 한번 비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높게 올라갔다고 고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보시면 많이 안 빠지죠. 시세가 한번 출발하면요. 그 조정은 깊지 않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작년에 ITD 너무 시끄러웠죠. 그리고 나서 IT가 조정하고 뭐가 나왔어요? 제약과 바이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제약 바이오가 좀 시끄러웠어요.
예, 그런 것들이 조정 나오면 새로운 섹터에서 새로운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는 자연스럽게 조정해 주리라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지금 보시면 두려웠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조정은 이 높은 상태에서 깊지 않을 것이다. 예, 단기에 급등한 종목들은 좀 세게 들을 거고 또 새로운 준비된 종목 선수들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철저히 전 종목을 계속 감시하고 기업 분석하는 것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남의 얘기를 들으면 절대로 수익 낼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이 이게 긴가민가 하지만 기업 분석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 굉장히 공감되는 형성할 때 매수하고 가만히 계시면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이 그저께만 해도 3일 전에만 해도 껐다가라던 게 어제 갑작스레 상을 나오고 제일모직이 상일 나오고 오늘 아침에 그 뉴스빨이 다 끝나서 다 아침에 좀 소진되는 에너지가 소진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양산 하나 붙이면 미운 종목이 이뻐지고요. 이쁜 종목에다 음선 하나 접하면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조정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그다음에 너무 인기 있었던 화장품 이 주변에 종목들이 상당히 시끄럽고 게임이 시끄러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컴투스 같은 거 보면은 조정이 지금 보면 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보면 이게 지난 10월 그다음에 지난 1월에 보면 거래대금 1일 거래대금이요. 삼성전자를 놀라버렸어요. 200조짜리 삼성전자를 데리고 놀아버리는 그런 시세가 나오면 어때요? 결론적으로 하루에 일중에 너무나 많은 단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에너지가 소진돼서 점진적으로 조정 들어온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 오늘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지도 않으면서 코스닥 종목들이 이 상위에 올라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셀트론이라든지 이런 게임주 이런 것들이 오늘 시가총액 그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왔으면 삼성전자나 현대차보다 올라가 있다면 단기 조정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고요. 그 다음에 만평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약간 신용 차트 보이듯이 신용이 많이 걸린 종목들을 좀 보세요. 신용이 많이 걸리면 기린이 풀을 뜯을 수 없듯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쉽게 설명이 될 겁니다. 결국 장기 투자가 외국인과 같이 장기 투자가 사느냐 단기 매매를 할 개인 투자가들이 장기 갈 수 없잖아요. 신용 걸고 장기 갈 수 없죠. 그래서 신용이 많은 종목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용 체크를 철저히 하고 가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니체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니체 말씀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니체의 철학과 주식 투자. 이건 니체의 철학과 주식 투자. 여기 니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참 주식시장에서 아마 지금 자기 계좌에 돈이 쫄고 있다면은 니체의 책을 철저히 읽어보심으로써 고수의 반열에 갈 수 있습니다. 70년대에 니체의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그때 읽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내팽개쳤거든. 70년대 20대 제 나이에. 근데 이게 주식하다가 많이 힘들고 깡통나고 나서 읽어보니까 이게 주식 얘기가 여기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들어갑니다. 자, 오늘 니체의 철학과 주식 고수의 철학. 그래서 첫 번째 니체는 누구냐? 그죠? 니체는 독일의 철학자, 19세기 독일 철학자고 1844년 프로이센 출생입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로서는 짜라스트론 이렇게 말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소개 잘 된 거는 유영만 교수님이 쓴 니체는 나체다는 책. 이 책이 상당히 니체가 참 어려워요. 책이. 근데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 오늘 강의 중에 많이 들어있는 내용이 우리 유영만 교수님이 쓴 니체는 나체다의 내용들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그 다음에 니체의 한마디 들어볼까요? 나만의 길을 가라. 아무도 걷지 않는 나만의 길을 갈 때 마침내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고만고만한 습하게 주목하지 않는다. 야, 나만의 길을 가라. 나만의 길을 간다. 이거 적으세요. 손은 제2의 뇌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나를 책임지고 지배하라.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전부 남이 한 얘기, 전문가들이 한 얘기 듣고 매수하시죠. 그러면 돈 안 됩니다. 여러분이 철저히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종목을 여러분 외롭게 발굴하고 그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좋은 가치주는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나를 책임질 수 있는가? 힘없이 자신을 연민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책임지는 사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요. 하루 중에 내가 고민하고 내가 매매하는 것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 시간을 3분의 2 정도 나를 위해서 갖지 않으면 노예나 다름없다. 니체는 그런 말을 했어요. 3분의 2를 나를 위해 쓰지 않으면 노예다, 노예. 세상의 모든 운명을 비켜라. 풍파는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이 불비우는 사람에게 평생의 동반자다.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풍파 없는 항해 얼마나 단조로운가. 오늘 조정하니까 신용 걸고 이런 막 몰빵 친 사람들은 오늘 아마 똥 마려웠을 겁니다. 원래 주식은요 미수 몰빵 치고 깡통을 많이 나봤잖아요. 설사하고요 구토 나오고 심할 때는 똥도 쌉니다.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주식이. 그걸 경험하기 전엔 막 덤벙덤벙 막 질르고 막 신용사고 그러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철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이해 못하고 시험자리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시세의 원리니까 작은 돈으로 제발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풍파 없는 양.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씀. 오르가려면 내려가야 된다. 급등 없이 급락 없고요. 요즘에 급등했기 때문에 급락한 거예요, 오늘. 급락 없이 급등 없다. 결국 중소형장이 크게 가려면 급락이 나와야 됩니다. 급락이 나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점에 더 높은 시면에 더 없이 높은 것이 시면에 깊이 아주 들어가야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뿐 아니라 내려가는 연습도 열심히 한다. 여러분 조정을 견디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하에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조정하면 톡 가는 거야. 조정하면 손절하는 거야. 그건 뭐죠? 고통을 피하는 겁니다. 오늘 고통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삼립식품 지금 제가 차트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삼립식품이에요. 이 바닥이 얼마예요? 420원. 여기가 10,000원 밑에 5,000원, 4,000원대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뎠나 보세요. 이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딘 사람에게는 30만 원이라는 보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 바닥을 잡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와야 된다는 거. 얼마나 많은 날 하루 쳤습니까? 그죠? 대중들은 무리지어 집단 행동한다. 무리에서 벗어나라. 너희는 고독 속으로 다나라. 너는 하찮은 자신과 가엾은 자들을 너무 가까이 두고 있다. 저들 눈에 보이지 않는 안갑 속에서 벗어나라. 니체. 그죠? 네. 그러니까 뭐야. 주식 투자는 다 집단, 오늘 투매를 같이 한 사람들 다 집단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HTS를 키고 다 똑같이 쳐다보고 지금 스마트폰까지 있어가지고 너무나 투자가들이 많이 집단 행동을 하기에 좋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날 또 매스컴에 얼마나 따뜻한 얘기를 다 읽었습니까? 바로 주가에 반영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용기는 으뜸가는 덕목이다. 주식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칼날같이 음선을 난 날, 오늘 같은 날 다음에 상승할 종목을 과감히 잡을 수 있는 거, 눈을 부릅뜨고 전쟁터에서 총을 쏠 수 있는 용기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 부자빠처럼 깡통 많이 나본 사람만 떨어지는 날 오늘 이 종목이 참 좋네, 장대음선 맛있네, 그죠? 그건 뭐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며 극복이다. 그렇죠? 두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동양의 유계에서 세 가지 덕목이 있죠. 지인용. 요건 잘 적어두세요. 으뜸가는 덕목은, 용기는 으뜸가는, 그중에서 용기가 가장 으뜸가는 덕목이다. 주식은 마음의 사업. 바닥에서 두려워 모험과 용기가 필요하다. 천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고 외롭지 않다. 그렇죠? 지난 금요일날 모두 그냥 따뜻할 때 전부 외롭지 않았지만 오늘은 외로울 겁니다. 편하기니 때문에 그날은 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질러버리고 오늘은 아마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을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에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주식자는 마음의 사업이다. 특히 마음의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공포와 탐욕이라는 자신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투자라는 이름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즉 시장도 변하고 돈도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제가 말해요. 너무나 이 책에 좋은 구절이 하나 있어서 꼭 한 구절 읽어드리고 하려고요. 인생은 삼고, 고독, 고생, 고통이
세 가지 꼭 적어 놓으세요. 고독해야 돼요. 투자가들. 고생해야 돼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이 세 가지 모두 감내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런 만큼 이보다 인생을 더 크게 발전시키기란 쉽지 않다. 그 고통, 고생, 고통을 당해야 인생이 성장하는 거예요. 주식자도 고수가 되는 거죠. 삼고, 인생의 삼고다. 고독하지 않으면 몰입할 수 없으며, 고독하지 않으면 몰입할 수 없으며, 고생하지 않으면 대가가 될 수 없고, 고통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깨닫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삶의 의미는 고독 속에서 잉태되고, 고성을 통해서 더 높이 성장하며 고통 속에서 나의 지식으로 체화된다. 이 중에서 특히 고독은 철저히 나 혼자 대면하고 이겨야 한다. 여러분, 매일 자신에게 매일일지를 돌아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혼자 고민하세요. 내가 이 종목 왜 샀지? 이 종목 좋은 종목이야? 아니, 나쁜 회사라도 부실주라도 그냥 먹고 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사시지 않았어요? 그거 다 나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접고 수식 투자한 사람들 돈 번 사람 못 봤습니다. 어떤 분 만났어요. 본드가 수수료가 엄청 비싼데도 수익만 내지면 난 그 본드 들겠대요. 참고하세요. 높은 수익률을 주는 본드들은요, 수수료가 낮다는 거. 그 다음에 고독은 고도 성장을 위한 침묵 속에 숨을 용틀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개인과 기업의 성장할 수 있는 고도를 결정한다. 특히 경영자의 고독 없이 기업의 고도 성장은 불가능하다. 모든 차학주는 시끌벅적함이 아닌 철저한 고독의 몸부림 속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수가 되는 건 철저한 여러분 고독 속에서만 태어난다는 거. 이거 정말 명심해야 돼요. 주식투자는 이 고독한 인내, 그리고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꾸 뭘 들라고, 전문가님 이 종목이 왜 가죠? 왜 안 가죠?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되면 그 종목은 그 설명되는 그 순간이 끝입니다. 이 종목이 철저하게 분석이 자꾸 좋은 종목이라고 전문가가 설명해 준다면 그 자리는 고점입니다. 전문가가 설명 없이 이 종목은 언제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매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건 그 바닥에 온 겁니다. 아셨죠? 종목 바닥과 천정이 그렇다. 자 오늘의 한마디 들어가기 전에 손정희는 3,000권을 읽고 갑부가 되었죠. 예, 저는 60이 이제 중반을 넘었었습니다만 몇천 권 읽었더니 저도 월급은 매덕 받습니다. 결국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여러분 책을 읽으세요. 그죠? 책 속에 뭐가 나와요? 금덩어리 나오죠. 금덩어리. 그죠? 자, 오늘의 한마디. 니체의 말씀. 오늘 참고한 책은 니체는 나체다라는 유영만 교수님의 책을 많이 참고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입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 고독한 인내와 고통 없이 수익은 없다. 야, 이거 정말 좋은 말 아니에요? 고독한 인내와 고통 없이는 수익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익을 내고 싶다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매수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참으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수익 없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오늘 니체의 철학을 주식 철학과 주식고수의 철학을 여러분에게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주식 투자를 위한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명받아가지고 오늘 제가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 니체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종목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 시청자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세요? 예, 여기 수원이요. 아, 수원. 자, 오늘 고민되는 종목은 뭔가요? 현대차요. 비중은 얼마세요? 30%. 30%. 시장 섹터가 지금 대형주 아닌데 30%는 너무 많아요. 아, 예. 우선 비중에서 실패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현대차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현대차를 제가 보니까 이제 주당 자산 가치는 약 한 15만 3천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유보율은 3,100. 그 다음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회사죠.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삼성전자 없으면 뭐 우리 시장이 좀 휘청이 정돼. 근데 지금 차트 모양은 아주 그 험해요, 험해. 아, 그죠? 예, 오늘 예. 특히 보니까 아주 걱정스러우셨겠네요, 그죠? 예, 그렇죠. 예,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을 믿으셔야지. 현대차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낙폭과대하고 모양이 저렇게 그냥 꽉 쥐어박으면서 마냥 떨어지고 할 때 전부 공포스러워 가서 손절하는데 참으셔야죠. 반등 나오면 이 종목은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장은 아마 대형주들은 철저하게 큰 수익은 안 주고 중소형주에서 아마 돌아가면서 계속 큰 수익을 줄 텐데 대형주만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면 외로운 투자자가 되실 것 같아요. 이 사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 납폭 받으려요. 낙폭과대? 7만 원 해주고 샀거든요. 예?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앞으로 그 생각, 최고가에서 많이 떨어져서. 그거는 그 생각을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포스코 봤죠?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니 그 시간으로 많이 가잖아요. 두산중공업도 보시면 떨어지면 그 방향으로 많이 가거든요. 주가는요, 큰 시세를 내고 나면 조정 기간이 아주 길으니까 충분히 조정을 해줄 때까지 좀 멀리 뜨는 게 좋고요. 현대차는 저는 이 종목은 한 2, 3% 정도를 제가 방송에서 지난번에도 쑥 들어올 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자리도 매수 관점은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 정도, 5% 정도만 사셔서 한 20종목을 좀 담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종목을 반등을 이용해서 지금은 이제 뭐 조정을 많이 하고 공포스러워서 이제 반등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반등을 나올 때 18만 원대에 좀 비중을 좀 잘 조절하셔가지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나눠놓으면요 오늘 같은 데 플러스 나고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게 종목을 잘 나눠놓으시면 시장님 오늘 한 종목 속속에도 토탈로 보셔야죠. 밑에 딱 밑줄 긋고 밑에 봤더니 전체 수익률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그 빼닉을 상쇄시켜 주는 거고요. 대형주를 많이 가지고 고생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장은 철저하게 코스닥과 중소형 장이라는 거 요걸 생각하셔서 포트폴리오를 그쪽에 종목을 한 70% 대형주 한 30%를 이렇게 잘 섞으면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님 그 현대차 좋은 회사니까 쭉 들고 가시는데 반등 나오시면 저를 좀 축소를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청자님 한 번 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 사세요? 예, 고양시 삽니다. 고양시 가깝네요. 네. 그래, 그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S51이요. 왜 사셨죠? 아휴, 전에 하도 잘 올라가길래요. 언제? 아유, 잘 올라갔었잖아요, 원래 봄에. 그래서 올해, 예. 거기가 이제 조정 받았길래 거기서 이제 올라갈 줄 알고 샀다가 지금 아주 애먹어요, 지금. 얼마에 사셨어요? 7만 3,600원이요. 예? 7만 3,600원. 요번에. 네. 예. 뭐 얼마 안 빠졌네요. 10%안 빠졌는데요. 그 비중은 얼마세요? 20%요. 20%. 네. 그럼 이제 사셔가지고 이익 나고 이렇게 나오면 팔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저기 단기로 들어간 거죠. 근데 제가 3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네.
단기 생각을 하는 분들은 돈 번 분이 없어요. 슬퍼요. 그래서 네. 우리 국민들이 모두 외국인 같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 예. 단기하다가 외국인한테 다 뺏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외국인들을 이기는 방법은 외국인 같은 포트폴리오를 짜고, 예? 장기로 네. 가셔야죠. SO일 좋아요. 좋은 회사지만 이거를 20%씩 사시면 조정이 못 견디는 거고요. 자, 차화정 갈 때 이게 정유주로서 헥타로서 많이 갔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낙폭과대 반등이 나와서 또 여기가 저항선에 걸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참 바로 갈런지 또 한번 내려왔다 갈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 섹터에는 맞지 않다. 그리고 추세를 이탈했다. 너무 많이 이탈했다. 그죠? 그리고 예, 예. 보세요. 시청자님 같이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 옛날 추억이 있잖아요. 옛날 추억. 그죠? 2010년, 2011년 추억 기억나시죠? 차화정 갈 때. 네네네. 그 추억 때문에 사셨죠?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낙폭과대에서요. 예. 잘 올라가서. 나오려고 들어갔다 걸렸어요. 아, 그러니까. 자, 투자가들에게 가장 나쁜 생각은 뭐냐면 올라가는 종목 사가지고 더 올라가면 팔고 나오려는 생각 있잖아요. 네네. 먹튀라고 그러죠, 그거. 먹고 튄다. 네네. 그거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좋은 주식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주식을 사서 내가 한 5년 내지 10년을 들고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오랫동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SOE를 안 사시게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 월봉으로 보시면 이미 시세를 많이 냈잖아요. 그죠? 17만 원까지요. 그러면 예, 이게 그래요. 계속 상승하려면 추세를 망가뜨리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LG생활건강이나 오리온을 보면 많이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잖아요. 추세를 망가뜨리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지금 월봉 네, 보이죠? 이 네. 제가 가지고 그어놓은 이 장대 이 이평선 이거를 깨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깼죠? 지금도 오리온은 무서워서 못 사죠? 예, 바로 이겁니다. 종목을 매수하실 때 너무 인기 있던 종목. 그래서 인기주를 멀리 하라고 하잖아요. 인기가 있었던 종목은 펀드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들이 지금 엄청나게 환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종목이 올라가면 올라갈 때문에 뭐가 맞아요? 펀드의 매물을 맞게 돼 있는 거죠. 의미 없어요. 펀드를 환매하기 때문에 그때 차화정 인기 있던 종목을 펀드에 많이 들은 펀드들은 그때 수익이 잘 났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그 펀드를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들을 때 인기 펀드를 드시면 안 됩니다. 수익률을 많이 났대더라.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다음에 갈 때는 수익이 많이 났대더라 따라간 펀드가 다음 장에 갈 때는 그게 고생을 하고 소식도 없고 처절하게 처져 있던 펀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철저히 소외받았던 그런 업종에서 그런 종목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SO일 같은 건 64,000원까지 깨면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종목 선정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 주식 사는 게 먼저가 아닌데 책을 안 읽고 그냥 주식들만 자꾸 사고 그냥 돈 자꾸 잃어버리고 고통스럽고 아이고 참. 그러면 저기 본전은 못 찾을까요? 그리고 저기 본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업가들은 예를 들면 사업가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팔려고 창고에 하나 이빠이 샀어요. 그죠? 네. 담았는데 이게 패션이 지나가서 본전 달라고 하면 그 옷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팔죠? 그럼 땡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투자가도 사업가가 돼야 돼요.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되돌아 나오고 약간 좀 손실 나고 나오셔서 새로 정비하고 그러면서 아 내가 앞으로는 10년 20년 들고 갈 종목이 뭘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SO일에서 아까 보았던 일단 신시세를 냈다는 건 해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해먹었다. 해먹은 종목에서 멀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청자님 했던 저 손절가 64,000원 기억하시고 비중 축소하는 거 참고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우량한 종목이지만 그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 종목은 내추럴 엔도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오늘 야 이게 뭐 이름이 이건 뭐 낙폭이 막 확
확확 빠지더니 오늘은 또 며칠 동안 또 꾸준히 올라오네요. 예. 결국 저는 이런 종목이 이 상처 입은 주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가들이 낙폭과대를 먹으려고 자꾸 이런 데 따라가시는데 이건 나쁜 습관이에요. 충분히 평지 작업을 하고 주가가 다시 분석이 될 때까지 관망하는 거예요. 낙폭과대 먹고 도망가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죠.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다 조정받을지 여기까지 그거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종목 여기는 못 갈 거 아니에요. 이 매물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뚜껑이 닫혀있다면 영원히 올라갈. 자, 올라가는 거는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삼성전자 1,500원에서 지금 150만 원 올라오는 거 보시고요. 요즘에 오리온이나 아무래 퍼시픽 올라가는 거 보세요. 위로 올라가는 건 수천 배 올라가고요. 밑으로 가는 건요. 100%밖에 안 빠집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0% 20%에도 잘못됐다 그러면 나오셔야 되는 거죠. 왜? 무한대 올라갈 종목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200%, 300% 먹으려고 하지고 1000%, 2%를 올라가는 종목을 고르셔야 돼요. 내추럴 텍 지금 이거는 수천 프로 올라가기에는 앞에 위에 매물이 너무 맥혀 있고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상처 입은 주식 쓰세요. 가까이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랭킹 1위인데 지난번에 봤더니 4월 달에 이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막 랭킹을 올라오고 삼성전자 누르고 난리 나더니 끝내는 그 자리에서 분양이 많이 이루어진 거죠. 결국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분양이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단기 조정이 들어왔는데 낙폭과대 변동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뭐 또 빠질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빠지면 반등은 일단 좀 해볼 위치가 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참 분석이 잘 하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뭐 구설주도 많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도 시세의 원리를 보면 또 신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참 뭐라고 할까? 참 투자가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분석이 안 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시세의 원리를 따라간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가지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고 가진 분들은 이제 요번에 물려가지고 고생한다 그런 분은 반등 나올 때 비중을 좀 축소해보는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이 나왔네요. 예. 예, 삼성물산은 세상에 그렇게 그냥 바보처럼 좀 빠지고 있더니 갑작스레 어제 뉴스가 나오면서 제일모직과 합병한다고요. 제일모직이 보니까 자본금이 175억인가 되는데 시가총액은 25조. 이 종목은 자본금이 7,800억인데 시가총액이 10조. 그러니까 그게 아주 제일모직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면 둘이서 합병할 때 아무래도 주가 비해서 합병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에 그냥 뭐라고 할까 품행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죠? 시가총액이 제일모직은 25조, 삼성물산은 10조. 그렇지만 일단은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합병하면 아무래도 이제 우상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합병하면 시가총액이 이제 하이닉스와 같아지니까 엄청난 뭐랄까 지수를 우지자주하는 삼성전자와 같이 가는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서 삼성물산 일단 뭐 회사는 괜찮고 건설도 보니까 재개발도 뚝심이 있어서 가장 그 힘들고 어려운 재개발 사업을 잘 한 거 보니까 장기로 그냥 보시되 비중은 좀 조금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죠. 예, 일단 예, 그다음에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일단 제가 월봉 차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이닉스는 여기 나올 때마다 여러 번 제가 봤는데 월봉 보니까 모양이 아주 좋죠. 예, 굉장히 대형주 중에서 강한 종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번 장에 지금 흐트러지고 있고 막 힘들은데도 양선 퍽퍽 내면서 오늘도 플러스 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 아니야. 예, 선물 프로그램 매물이 막 쏟아지는데도 시가총액 2위 종목이 껐덩하고 현대차 눌렀죠. 예, 껐덩하면서 힘이 있다는 건 뭘까요? 강한 종목이다. 예, 그래서 하이닉스는 요게 47,000원대는 외려 매수 관점으로 좀 보면서 중장기로 들어가면 기간 조정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예, 박스에 기간 조정 브레이크홀이 나와서 이제는 눌림목도 나오면
조금만 조정하면 그래서 아마 여기 하이닉스는 장기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을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박준호 소장의 바보크롭 투자 얘기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예, 오늘 주식시장이 무차별 학살을 당했군요. 시장은 정말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무차별 학살을 해버린다는 것이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 셀링, 공포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공포스러운 걸 보면은 도대체 예측 불가능하고 그냥 이유 불문하고 학살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나 비슷합니다. 도대체 예측 불가능하고 기분 나쁘면 언제 학살할지 모르는, 그리고 이유도 없이 잡혀가서 이유도 모르고 죽는 거, 이게 바로 주식시장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섣불리 덤비다가는 북한 정권처럼 공포 매도로 학살당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내가 왜 학살당하는지도 모르고 내 주식이 이유도 없이 그냥 학살당하고 맙니다. 패닉이죠. 그래서 시장의 이 패닉 현상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이해를 안다면은 공포에 휩쓸려서 도망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의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코스닥이 1% 이상 급락한 것은 바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군요.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자, 금리가 인상되면은 우리 주식시장의 랠리가 이제 드디어 가로막히고 거꾸로지게 되는가? 이것을 오늘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 나온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라는 멘트가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지난주에 이미 먼저 눈치를 살짝 챘습니다. 그죠? 차트를 보시면은 앞으로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스마트마니가 미리 눈치챈다는 것은 정말 아주 영리한 것이죠. 미국의 금리와 독일 금리, 전 세계 금리가 계속 양적 완화 정책에서 하락으로 계속 추세가 이어져 왔는데 최근에 급반등을 했습니다. 급반등. 이 채권 금리가 왜 급반등했느냐 하면은 채권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인데, 채권 가격이 왜 급락했느냐 하면은 채권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올랐다 안 올랐다는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조만간 지금 받는 이 수익률보다 더 좋은 금리로 신규 채권이 발행될 거니까 이미 기존에 나오는 채권 수익률은 이제 재미가 없다, 빨리 팔아치우고 현금화했다가 다음에 좀 좋은 금리가 나오는 채권으로 갈아타자, 이런 심리가 시장을 일단 구채권을 팔고 현금화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거죠. 촉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조만간 신규 채권이 조금 더 높은 금리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채권쟁이들의 직관입니다. 지금 분위기상 원래 금리가 인상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원래 9월 달쯤 되면 아마 인상할 걸. 이 직관이 채권쟁이들의 액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스마트만이라고 하죠. 스마트만이라는 것은 선도에서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야가 빠진 자금을 말합니다. 야가 빠진 스마트마니. 이게 시장을 선도하고 이게 시장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채권 시장에서 채권 금리로 나타났고, 이 채권 금리가 바로 잇따라서 우리 주식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은 일단 무조건 주식 시장에는 악재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일단 기업이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서 수익에 악재로 미친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소비자들이 일단 이자 비용 부담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기계적인 시스템화되어 있는 이러한 공식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무조건 일단 악재로 작용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그 작용이 지금 지난주 채권시장에 의해서 이번 주에 주식시장으로 영향이 왔다는 거죠. 그러나 일단 기계적으로 이것이 미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은 이것은 기계적인 반응일 뿐 조만간 제정신으로 돌아온다면 이것이 반드시 악재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채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시장에서 공포 매도로 도망가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악재이긴 하지만 금리 인상은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한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인상하는 거지요. 사실 그동안에 주가가 랠리를 이어왔던 것은 경기는 나쁘지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풀어먹이니까 그 힘으로 올라간 것이지 사실상 경기는 별 상관없는 얘기였는데 이제 그 힘으로 드디어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돈을 조금 해소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리를 이제 살짝 정상화 궤도로 들어가는 것인데 불구하고 주가가 충격을 받는다면 주가는 너무 성급하게 충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식시장은 유동성 랠리에서, 유동성 랠리는 사실 가짜 랠리죠. 경기도 좋아지지 않는데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 이것은 가짜 랠리입니다. 버블이죠. 그러나 이것이 드디어 진짜 랠리로 전환하는 과정에 지금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금리를 최초 인상하는 그러한 시기가 맞물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초 금리 인상, 금리가 최바닥 제로금리에서 이제 정상으로 가는 최초 첫 단계 인상은 주식시장의 그야말로 호재 요인입니다. 경기가 드디어 좋아진다. 이제 드디어 진짜로 주식시장이 좋아져야 되는 첫 단추를 깨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금리 인상의 초입 국면에 들어왔는데 이게 앞으로 이 랠리를 꺾어 놓을 것인가 아니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랠리를 본격적으로 올라타는 시발점이 될 것인가. 우리는 상해 종합지수 중국을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경기는 본궤도에 올라가 있지만 주식시장이 앞으로 경기 랠리를 본격적으로 타려면 중국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해야 되는데 중국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약 한 달 전에 이 차트를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중국 경기가 중국의 상하이 지수가 이때 3,000포인트를 돌파해서 멈칫할 때 이때 앞으로 이 전 고점 7년 내 고점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제가 이 사상 최고치까지는 노배틀 존이라 이렇게 규정을 했죠. 여기에는 복병이, 잠복병이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 그냥 탱크로 진격하면 되는 공간이다. 금융위기로 순식간에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는 잠재 매물벽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노배틀 존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부터 지금 여기까지 파죽지세로 올라왔습니다. 노배틀 존. 숨어있는 복병이 없으니까 그냥 탱크로 그냥 밀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5,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6,000포인트 마지막 고지를 가려면은
여기서는 다시 배틀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무너지기 전에 사상 최고점에서 수많은 뒤늦게 올라탄 이 고점에 물려있는 이 대기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 매물은 이제 여기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악성 매물자들은 본전만 오면 팔겠다고 지금 8년째, 9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전이 오면 팔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벽을 뚫어야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본격 랠리로 전환을 해서 옮겨가기는 가지만 여기에 잠복되어 있는 많은 잠재 매물들을 소화시키러 가는 과정에서 아마 치열한 전투가 일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전투 과정에서 이것을 다 소화를 시키려면 아마 시간이 좀 걸리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넘어가야 될 장애물입니다. 이제 최초 금리 인상으로 본격적으로 경기가 턴어라운드를 하는 이 시점에서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꺾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매물 복병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장벽은 바로 이러한 금리 인상이라는 이 악재라고 이름 붙인 이것을 그냥 넘어갈 뿐이죠.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은 어차피 넘어야 될 하나의 장애물이고 넘어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 첫 번째 넘어가는 이 과정이 두려워서 도망간다면 그것은 주식 투자할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죠. 만약 이게 두렵다면 그렇다면 금리 상승 또는 금리 인상 수혜주에 배팅을 하면 됩니다. 지금 금리 인상 수혜주든 피해주든 간에 무차별 그냥 학살을 당하고 있는 건 바로 시장을 내다 팔기 때문이죠. 어떤 개별 종목의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을 내다 팔기 때문에 금리 수혜주까지 같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 바로 금융주, 은행, 보험주 같은 것들이 바로 금리 인하됐을 때 피해주로서 주가가 못 올랐고 계속 눌려 있었는데 이것들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드디어 제대로 힘을 받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수혜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두렵다면은 이런 금리 인상 수혜주를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투자하십시오. 네, 오늘 니체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니체의 책을 읽고 여러분이 깨달음을 가지고 주식을 접하는 것만이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고수가 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소개할 책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단자나 그 다음에 동원산업, 오리온 같은 종목을 월봉으로 좀 길게 보세요. 최대한으로 한 30년이면 20년 정도의 차트를 보시면 오랫동안 주가가 기다가 언젠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는데요. 10,000원짜리 주식이 뭐 40만 원까지 올라온 이 동원산업을 보면서 저런 주식이 지금 11년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니몬 사태도 오고 별의별 조정이 다 왔지만 장기 보유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묘미를 아셔야 되고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책 굿 투 그레이트 원문은 우리나라 말로는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좋은 기업을 보다도 더 좋은 위대한 기업을 발굴한 굿 투 그레이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